안녕하세요. 유연함TV의 유연함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빚내서 집 사자, 안 잡히는 가계대출, 주담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다시 빚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그리고 유튜브들, 인플루언서들이 미리 지금 주담대가 6억에서 3억으로 내려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아닐까, 뭐 저까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냥 저만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런 개인적인 대출을 가계대출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아래 내용의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조금만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잔액이 1189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5대 은행의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총 합은 615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택담보대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 주식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빌린 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용이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큰 위험입니다. 만약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런 것들로 근데 주식이 나빠졌다라고 하면 지금 뭐 대출 이런 것들이 상당한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리스크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롯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솔직히 주택담보대출은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됐을 때, 채권이 문제가 됐을 때 경매나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공매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안전하지 않냐. 대신 은행에선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경매를 넘겨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면 되지 않죠. 그래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은행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6억을 빌려주든 5억을 빌려주든 3억을 빌려주든 뭐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6억이 마지노선이었으니까 15억까지 규제 지역에서 어, 은행이 얼마를 빌려주건 안 빌려주건 그건 은행 마음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대출 같은 경우가 연말로 가면 당연히 빗장을 잠굽니다. 근데 이번엔 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좀 빗장을 빨리 잠그는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빗장을 잠궜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런 빗장을 잠글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도 이렇게 계속 3억으로 제한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은행도 돈을 빌려줘서 여신으로 돈을 버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빗장을 잠글 수는 없다.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정부에서 정해준 한계선까지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3억으로 제한된 것이 정부가 내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또 대출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죠. 만약에 부동산이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내년에도 지금과 같을까? 지금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있는데 만약에 빗장을 잠궜다. 근데 내년 1월, 2월, 3월에도 빗장을 계속 잠글까라고 했을 때 은행이 통상적으로 그렇진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구간은 어디 구간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대출을 안 해줬을 때 고가 25억 아파트에서 데미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15억에서 25억 사이에 원래 규제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4억의 제한이었죠. 근데 3억으로 변하는 거죠. 1억 상당히 큰 돈일 수 있지만 그게 크게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했을 때 받지 않죠. 그러면 6억 이하의, 즉 7억이라고 하십시다. 7억까지, 7억 이하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3억에 대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해 보죠. 그럼 7억 이하에 있다. 아니면 9억 이하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떨까라는 건데 갭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7억 이하다라고 하면 대출을 충분히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하면 부산이나 아니면 대구나 아니면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지역의 1급지들, 뭐 예를 들어서 한 12억에서 15억 사이 하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들어가려던 사람들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어려워질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7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죠. 왜냐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갭 투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이 구간이 가장 힘들다. 어떤 구간이 힘들다? 7억에서 15억 구간이 가장 힘들어질 것이다. 가장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이번에 뭐 미리 계약했던 사람들이 인제 한 3 개월, 4 개월 텀을 두고 빠르면 2 개월, 늦으면 4 개월 텀을 두고 잔금을 보통 치릅니다. 근데 잔금을 치르는데 은행에서 자서라고 하죠. 자서를 쓰는 그 기간이 보통 빨라야 뭐 2달, 원래는 뭐 3달 전에도 할 수 있지만 보통 1달 전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뭐 1달 전이든 2달 전이든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계약한 사람이 만약에 7월 인제 한 15 일에 자수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막히기 시작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뭐 6월 말에 계약했던 사람이 10 월에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그때 자사를 쓰려고 하니까 다른 은행들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리스크하다. 계약이 파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선제적으로 뭐 대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빗장을 미리 잠궜다. 그리고 총량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잠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단 내년 1 월이 되면 그런 총량에 대한 것들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내년 1 월에 뭐 규제 지역에 대해서 가격을 더 대출 가격을 낮출까? 뭐 이런 부분은 뭐 더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 뭐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지금 비규제 지역이니까 갭 투자를 하거나 즉 7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하는 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조심스럽게 그런 지역이 오르더라도 향후에 오르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뭐 3년 후든 2년 후든 아니면 5년 후든 7년 후든 반드시 하락장은 한번 오기 때문에 조정장이 옵니다. 그때 매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조치로 인해서 한 6 개월 정도 '어떤 일이 좀 펼쳐질 거냐.'라고 하면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솔직히 규제 지역에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지방이 솔직히 좀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15억 아래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은 '갈아타기를 그래도 한번 해 볼까?'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인제 상당히 매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에 12억 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12억 짜리를 팔고 만약에 15억 짜리를 살려고 했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본인 걸 팔았을 때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억 아래 7억하고 15억 사이에 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매도 물량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15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2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진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7억 이하의 아파트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7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뭐 30 평대를 사는 것 솔직히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면 뭐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조합 추진이나 아니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만약에 노후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미리 빌라, 구축 빌라라도 좀 사면 어떨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뭐 10 년이든 15 년이든 20 년이든 묻어두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뭐
어,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명의를 함부로 쓰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의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7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데미지를 입을 것이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에서 15억 사이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권에서는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 말고 규제 지역 같은 지역은 아마 7억에서 한 10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매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구간에 있는 분들 대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 1월 초 정도 되면 총량을 다시 정리할 거기 때문에 다시 대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은행권에서 조율하는 거 말고 정부에서 조율을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투자를 신중히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